기입형의 경우는 한 6가지 요소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라인과 그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리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 우리가 기입형에서는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데 이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지문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토픽부터 시작을 해서 매 문항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영어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분명히 토픽 쪽이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 쪽에 개통성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 repeated 되는 그 개통성을 제가 이제 라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라인과 뭐 토픽 쪽이든 아이디어 쪽이든 이것과 무관하게 이제 배치된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다 이제 빈칸에 넣지는 않죠.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선별을 할 때에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너럴한 레벨과 스페시픽한 레벨로 나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토픽 센텐스가 되는 부분에는 이 키워드도 제너럴한 것이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되게 스페시픽하게 서포팅을 하는 부분에는 이 단어 자체도 되게 스페시픽한 단어가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키워드의 어떤 계통을 따르느냐, 그리고 이 키워드의 레벨이 되게 제너럴한 단어이냐 스페시픽한 단어이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리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토피컬라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잘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지문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디벨롭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라갈 때 이 1번과 2번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제너럴이든 스페시픽이든 단어가 배치가 될 때 그 의미에 있어서 비유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리터럴하게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위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빈칸이 비유적인 부분에 이제 뚫릴 수도 있고 아니면 리터럴한 부분에 이제 뚫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 톤은 전체적으로 포지티브하냐, 이제 모든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뉴트럴하나 아니면 이제 리터럴한 네거티브하냐 이런 이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게 결정적인 요소는 안 돼요. 이미 요 1, 2, 3번을 해결을 하셨다면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빈칸의 영역 주변, 뭐 이제 박스 안, 그리고 이제 빈칸이 뚫린 지문 안의 문장 주변을 보시면서 먼저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주변에 이제 문장의 구조가 우리 이제 3회차 부분에 있는데 어떤 이제 패러럴하고 컨트라스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스트럭처에 맞춰서 빈칸의 의미와 미닝, 이제 피규레티브 하냐 아니면 제너럴하냐 스페시픽하냐 1, 2, 3번을 요거에 맞춰서 비추어서 또 우리가 가늠을 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먼저 품사가 이게 동사를 요구하는 자리냐 명사를 요구하는 자리냐 이거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번과 특히 이제 5번과 6번은 먼저 보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을 들어가서는 1, 2, 3번의 계통을 확실하게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리딩을 해야 어디에 빈칸이 뚫리든 이제 판별할 수 있고 만약 틀렸다 할지라도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이제 그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단어나가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이제 단어를 고르는 것, 그것이 기입형을 대비하는 방법이고 선생님이 틀렸을 때도 왜 틀렸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한 요소에서 내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도 설명을 드리죠. 자, 이제 서술형은요, 이제 설명 과제가 거의 이제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제 써야 하냐라고 하면, 제가 채점하는 기준을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를 이제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오역이 있는지 이제 글을 보면 답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 이제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구조와 키워드를 파악하면서 이제 글을 읽는 것이 정확한 이해라는 거죠. 해석 중심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표현할 때 논리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왜?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너럴하고 스페시픽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글의 전개 방법입니다. 근데 뭐 이제 글 안에서 요구하는 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디퍼런스를 뭐 설명해라라고 하면 이제 대조적인 구조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한 논리적인 표현을 써야 하고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만약 이제 거꾸로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이제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키워드를 뽑았지만 논리적인 관계 배치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오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답 쓸 때 오르게니제이션을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셔라라고 그 부분을 제가 또 이제 제시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 정확한 내용 키워드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정확히 이해했을 때 정확한 내용 키워드를 포함할 수 있고 그것을 논리적인 표현 안에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때 체크를 또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만약 이제 체크가 들어갔으면 이제 피드백이 들어갔으면 논리적인 표현 부분에 내가 이제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이제 리라이팅 하시면서 메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확한 표현 을 한다는 것, 이것은 패러프레이즈를 하실 때 키워드를 이제 그냥 놓치고 몇 개를 이제 가져가는 경우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지금 2위에서도 볼 거예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즈를 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그래서 원래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이제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풀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3반기에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리라이팅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답안을 통해서 이렇게도 패러프레이즈 하면 이게 정확하구나. 그런데 내 패러프레이즈는 정확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또 이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되게 그 시너님 제가 드리죠. 그 시너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동의어를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쌓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동사 선택을 잘하면 굉장히 간략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사 선택을 잘했든지 이랬을 때는 제가 또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 소개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어서 피드백도 받고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해지려면 사실 제너럴하기보다는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완성할 때 예시가 있다든지 할 때 그것을 같이 넣어주면 아주 그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이제 요거에 합당한 그런 단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things like something 해서 지문 안에 그것이 예시가 있다면 그걸 같이 써주면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부분도 이제 체크를 드리게 됩니다. 그냥 둘러 표현하고 끝나버리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답안도 쓰시고 저도 이제 피드백을 그리고 드리게 됩니다. 요약과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지만 토픽 센텐스와 컨클루전 센텐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포팅을 몇 개 해라라는 구조를 짓기 때문에 그 구조별로 그 역할에 맞는 것들을 정확히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게 왜 해석으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구하는 이 구조들은 뭐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의 해석이 아닌 거죠. 이 단어가 이 지문 안에서 혹은 내가 답안을 구성하는 이 그 한 패러그래프의 요약 안에서 토픽 센텐스가 되도록 해, 컨클루전이 되도록 해, 서포팅이 되도록 해 라고 지문 안에서의 역할을 지금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때 그 역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문단 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문장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정확히 이제 한 문장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결론도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한 문장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써주셔야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이 가장 많으니까. 자, 그리고 정보 구조를 맞춰서 서포팅 디테일의 개수를 맞춰서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팅이 예를 들어서 뭐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리스팅으로 2개라든지 각각의 리스팅 서포팅 안에서도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메이저 디테일하고 마이너 디테일로 해서 그냥 예시로 구성된다든지 이런 이제 지문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한두 문장 정도로 서포팅은 이제 구성을 해주고 마지막 결론을 또 한 문장으로 구성하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맞추어서 그리고 정보의 논리관계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문단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약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조를 맞춰야 되고 관건은 이제 분량 조절이죠. 그런데 전에는 이제 월드 수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게 크게 무의미하다는 것도 이제 평가원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짧게 쓰는 거는 무조건 베네핏이다. 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돼도 내용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네 줄을 맞추자고. 그래서 두 줄씩 이제 나눠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시를 앞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어쨌든 분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리라이팅이 중요하죠. 지금은 내가 못 쓸지라도 최종 내가 시험장 가서는 쓰리라 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예시는 무조건 이제 최소한으로 내가 쓰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표현 자체가 둘러 표현하거나 길게 표현하지 않고 짧게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noun phrase를 이제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보시면서 제 모답이나 이제 샘플 답안들 보시면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됐을 때 제가 뭐 중간에 굿 도장을 이제 드리잖아요. 잘 됐을 때 그렇게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드리는가 그런 것 보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과제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도 문학과제도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채점에서 이것이 이제 정확히 이해했는지 이제 답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요소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영어처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확히 이해하려면 결국 오역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뭐 누구는 뭐 오역하고 싶어서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사랑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사실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럴 때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스피커나 나레이터, 캐릭터를 구분을 하는 거죠. 몇 명이 나왔고 이 사람들의 무엇은 relation은 뭐냐? relationship.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시도 시적 대상과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뭐 긍정적이냐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고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컨플릭이 있다. 그럼 그 컨플릭의 요소도 파악하고요. 어떤 이벤트에 대한 컨플릭이냐, 아니면 뷰에 대한 컨플릭이냐, 사람에 대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대표적인 게 시밀레와 메타포 그리고 이제 심볼이 있는데 이제 드라마 너블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밑줄 표현이나 이런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적인 표현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비유적인 표현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주제의 스키마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노출하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런 비유적인 것을 의미로 끌어낸 이런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거 제가 모답 외에도 이제 공유를 드리니까 이제 라이팅 세미나에서 보시고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의 한 관점으로 포커스가 사실은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문학은. 그래서 그 포커스가 아예 틀려버리면 사실 이제 답이 완전히 의미 없게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제의 스키마를 가지고 지문 안에 있는 그 문제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포커스를 잡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스키마를 동원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주제적인 스키마나 이 과제적인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와야 합니다. 기출을 풍부하게 해서 그 안에서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량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쌓고 조금 더 이제 기출의 이제 옆에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죠. 주제도 마찬가지고 과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쌓으면 이게 분명히 교차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이제 시험 상황에 가서도 거기서 유사한 문제를 풀었던 경험과 주제를 해결했던 경험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피드백도 그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잘된 이제 샘플 답안도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서 학습 방향을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